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 등 고가 아파트 시장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부담에 매매 수요들이 전세로 전환하는 등 건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저가 아파트에 이어 고가 아파트들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대출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높이는 등 대출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이자 부담과 대출 한도 감소 등으로 매매 수요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0.2%포인트 대출금리를 높였고 신한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대출금리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고신용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마이너스 가산금리도 해제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에 대한 대출금리 혜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연 4% 안팎으로 제공된 주담대 금리가 이제는 연 5% 이상 최대 연 7%까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매매 수요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매도자 호가가 낮아지지 않는 가운데 매매 수요들의 자금 조달이 줄어들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수요 중 일부는 전세로 전환하고 매수 시기를 지켜보겠다는 기조에서 실제 매매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 제동은 일부 수요를 둔화시키겠지만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아 상승세 둔화로 보일 것이라며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 연말 이후 아파트 가격 약보합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폭의 하락세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남 내 고가 아파트에서도 양곡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 1차, 2차 아파트가 90억 원 신고가로 계약되는 등 현금 부자들의 수요가 모이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호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약 32,000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올해 첫 강남 3구 지역에서 분양단지가 나옵니다. 11월 전국에서는 44곳 39,4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2,443가구입니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2,281가구이며 지방은 12,16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물량 대비 약 8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분양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상반기에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연내 공급을 위해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5,00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합니다. 이어 인천은 3,617가구, 충남 3,203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습니다. 많은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에는 1,448가구 4.2%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문정동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DLENC가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을 공급합니다. 올해 강남 3구에서 처음 분양되는 단지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 수요에 관심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흥행하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 재건축에서 사업 추진 잡음이 발생하며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1일 기준 13개 재건축 현장, 26개 재개발 현장 등 41개 현장에 대해 신통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 흥행하고 있으나 정비계획 변경에 오히려 시간이 소요되면서 본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지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통계획을 적용하려면 아파트 지구 내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잠실, 압구정, 여의도 등 8개 지구가 아파트 지구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적용받는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신통기획 대부분이 초고층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초고가 공사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더해 초고층 설계로 인한 공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이 고층일수록 고강도 철근 사용과 자연재해를 고려한 특수구조물 설치 등으로 공사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공공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가 사업지마다 위치나 환경 등을 고려해 기부 체납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지만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시의 방향성이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적 한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통기획 추진 단지 중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공공보행교 설치 여부를 놓고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압구정 3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압구정 2구역, 4구역, 5구역도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에서도 과도한 기부 체납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최고 70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지만 기부 체납 비율이 25%까지 상승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청약시장이 고분양가 부담에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더라도 고분양가 부담으로 인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도 미계약 물량이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와 분양가 상승 부담에 따른 청약 한파가 다시금 도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보문동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달 30일 예비 당첨을 진행했지만 미계약 물량이 일부 발생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 9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 78대1을 기록할 정도로 흥행한 단지였습니다. 42가구 모집에 3,279명이나 몰린 것인데요. 42가구 모집이라 금방 완판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비 당첨에서도 소화되지 못했습니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양업계는 높은 청약 경쟁률 대비 완판까지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양평동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를 시작으로 고분양가로 책정해도 무난하게 완판됐지만 4분기 청약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반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 강릉 지역의 강릉 자이른의 디오션도 지난해 초 1순위 청약 경쟁률 14대1을 기록한 단지였습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도 분양 성적이 괜찮았던 편이어서 완판까지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8에서 9가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6가구 모집에 2,317명이 신청했지만 계약 완판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허그가 지난 3분기 서울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을 집계한 결과 100%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00%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계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업장의 계약 체결 가구수 비율인데 100%라는 것은 계약률 완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의 미계약 물량이 출현하는 분위기로 보면 반짝 회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상도동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여전히 고분양가 부담에 선착순 분양인 가운데 지난달 말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이문동의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순위 청약 성적은 높지 않아 미계약 물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이번 분양 물량이 수백 가구이기 때문에 미계약 물량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최고 분양가를 자랑했던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도 현재 고분양가 등으로 선착순 분양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분양 전략으로 일단 시간을 끌면서 완판시키자는 의도가 다분한 단지들이 많아 최고 금리 기조 등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오히려 고분양가 전략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